파죽의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현역 의원 2명의 지지까지 확보했습니다. 3월 1일 슈퍼 화요일 대결을 앞두고 트럼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. 네, 또 민주당의 샌더스와 힐러리 후보의 접전도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열기를 더해가는 미 대선을 김창준 전미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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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해 6월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.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? 그 뭐 대단한 의미가 아닙니다. 535명 중에 2사람 확보한 거고, 그는 또 자기 개인 자격으로 했지 결코 공화당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. 이게 프라이머리 예선 선거라 돼서 같은 공화당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공화당 의원이 인도설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이 뭐라도 또는 어느 시민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것이 그렇게 큰 지난번에 뭐 아이오와 코카스랑 저기서 가버너가 나와서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. 네.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돌풍이 뭐 곧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매우 거세 보입니다. 지금 네바다주 코커스에서까지 압승을 하면서 파죽의 3연승을 이어오고 있거든요. 이 승리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그 뭐 주마다 다르니까. 근데 대개는 이제 미국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실망이 큽니다. 좀 이번엔 바깥 사람 우리도 그래요. 바깥 사람 우리 좀 어떻게 하자. 만날 그 안에서 뺑뺑 도는 이 직업적인 이런 사람 말고는 새로.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 풍토가 그냥 계속되면은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. 공화당에서는. 이제 마지막 이제 11월 두 번째 화요일 날 공화당에서 이제 한 사람, 민주당에서 한 사람 본선에 붙죠. 그때도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이기면은 이제 트럼프 불러다가 막말도 이제 못하게 하고 이발도 새로 하고 옷도 또 갈아주면서 좀 대통령답게 품위 있게 해라. 자꾸 트레인을 시킬 테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트레인을 받았는데 말할 거 없죠. 그러니까 달라질 겁니다. 말 조심하면서. 그러면 그때 공화당에서 공천을 받고 나서는 딴 사람 같이 나올 거예요. 그 힐러리는 못 당합니다. 힐러리는 벌써 국민들한테 좀 어딘가 좀 피곤증을 느꼈고 제 생각에 힐러리는 일찌감치 이길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안 하고 미디어에서 좀 사라질 거 아닙니까? 공화당만 집중하니까 이미 이겼으니까. 그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. 그러면서 사라지니까 뒤로. 그래서 일찌감치 이번 예선에서 힐러리가 이기는 것도 쏙 바람이 안 나. 그럼 흥미가 없어지잖아요. 관심 좀 떨어질 수 있다. 관심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전부 공화당으로 쏠리니까. 네. 그럼 트럼프 후보가 지금 대세를 넘어서서 거의 본선 후보가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저는 그렇게 보는데 확실시되는 게 알 수 있습니까? 이번에 이제 하여튼 튜스데이 화요일 날을 미국 사람 좋아합니다. 이상하게. 이제 4번 있는데 슈퍼 튜스데이가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가 이제 3월 1일 아닙니까? 그날이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? 우선 15개 주가 동시에 투표를 하니까 중요하고 둘째는 그게 큰 주가 몇 개 있습니다. 텍사스가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주. 거기가 누구 지역이냐? 테드 크루스의 지역입니다. 이게 또 이제 변수가 될 테고 세 번째가 이제 미네소타. 매사추세츠입니다. 매사추세츠. 저기 MIT 있고 하버드 있는데 거기는 케네디의 영토 아닙니까 옛날? 세 번째가 제가 사는 버지니아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 텍사스에서는 50% 이상 받으면 다 먹어버려요. 저 승자 독식. 그러면 만약에 크루스가 50.1%만 받아도 딴 사람들은 뭐 열심히 따니면서 받은 걸 다 몰아치니까 테드 크루스가 1등할 수밖에. 이게 변수인데 3월 1일 날 이런 변수만 없으면 저는 끝나지 않았을까. 이미 벌써 다 추락하고 새벽에 남았어요. 지난번에 부시도 울면서 추락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다음에 둘째는 마치 1이 왜 중요하냐. 그때 트렌드를 보고 가망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돈을 주지만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후원자가 없어져요. 이건 뭐 되지도 않을까. 그래서 중요합니다. 자, 그런데 이
이번 네바다주 결과를 보면 그동안 트럼프가 이제 히스패닉에 대해서 막말 적대감도 드러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패닉계가 또 지지를 많이 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이제 네바다주 뭐 히스패닉계 이것보다는 네바다주는 이미 민주당은 치렀고 선거였습니다. 지난주에 공화당만 또 치릅니다. 그런데 히스패닉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사상이 다릅니다. 만일에 네바다가 한꺼번에 했더라면 질 겁니다. 그러나 공화당 안에 있는 히스패닉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돼서 또 그렇게 일반적인 히스패닉과는 생각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 세 사람 중에 지금 히스패닉 둘이 나왔는데 네. 당연히 테드 크루스는 너무 크고 파라 곤란하고 마코 루비오는 저 밑에 좀 어디야 그 남쪽 예. 그래서 아마 크루스가 그래서 이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. 네. 이렇게 트럼프가 참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 공화당의 주류층이 아닐까 싶은데요.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건가요? 공화당의 주류층을 누굴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예.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예. 공화당의 주류층이라고 그러고 나서서 말하면 안 됩니다. 제가 선거할 때도 좀 공격을 했더니 좀 편지가 왔습니다. 같은 공화당끼리 공격하지 말라고. 지금 같은 공화당에서 후보를 뽑는데 어떤 공화당 후보가 어떤 공화당 후보를 인신 공격하면 못하게 됐습니다. 나서서 모르죠.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지도층에게 누굴 매기하는 거지. 저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살 것 같은데요. 국민들한테. 네. 지도층이 안 하는 거야. 좋다 그러면 네. 원하지 않으니까 지도층에. 그 트럼프의 반공화당 공약과 이런 막말 같은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? 그게 물론이죠. 여자에 대한 거 그냥 말 못하겠습니다.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사람들이 말을 할 줄 몰라서 저렇게 욱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공화당은 백인 정당입니다. 네? 이 프라이머리는 공화당끼리 투표하는 거고 민주당끼리 투표하는 겁니다.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. 같이 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공화당이 백인 정당인데 백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쾅쾅 터뜨리는 트럼프를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는 말을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이기면은 변하겠지. 변합니다. 네. 네,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루비오 중심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지금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, 네,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보기에는 네. 마코 루비오가 가만히 보니까는 트럼프를 공격을 안 해요. 오히려 테드 크루스를 공격하지. 내 생각에는 마코 루비오가 부통령 노리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.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직을 노리지 않는가?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. 네. 그런데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. 가만히 보십시오. 절대 크루스는 트럼프를 신랄하게 공격 안 하고 오히려 크루스를 공격해요. 네, 그렇군요. 네. 이제 이 슈퍼 화요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경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. 가장 중요합니다. 마치 1 이거 내일 모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수가 3개가 있는데 네. 거기서 치면은 대개는 공화당은 민주당은 거기서 결정 날 것 같아요. 이제 샌더스는 거기서 지면은 물러나고 네. 이제 힐러리 혼자 남고 공화당은 얼마큼 지속하느냐. 이 크루스는 뭐가 강권인가니 강생관이 저도 자기 돈으로 끌고 나갈 테니까 이게 유리합니다. 그런데 나머지 둘은 보조이라 도네이션에 의지되니까 만약 바짝 크루스고 거리가 멀어지면 도네이션이 빠집니다. 그건 제가 잘 압니다.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중에 두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.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이게 문제는 테드 크루스가 잘 될 것 같습니다. 텍사스에서. 그러면 여기는 네. 50%만 받으면 다 먹어요. 예. 승자 네. 독식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들은 25%, 24%, 49%, 20명이 50%만 넣으면 다 먹으니까. 딴 사람은 헌일한 거지. 이게 문제입니다. 그럼 왜 이렇게 되냐? 주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주마다 다 달라요. 어떤 주는 오늘은 공화당 찍고 한 달 있다가 민주당 찍고. 네네. 지금 마음대로입니다. 그러나 아다시피 주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주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.
네.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그럼 샌더스가 다시 뭐 돌풍을 좀 되살릴 그럴 전혀 없습니다. 예측은 그 힘들다고 이유는 보십니까?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소위 메카시즘이라는 그 유명한 그 마녀 예. 사냥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메인주는 거기는 바로 옆이 뉴햄샤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서 생긴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해서 이룩한 이 나라를 사회주의자가 와서 부자는 나쁜 놈, 뭐 기업은 죽일 놈, 거기서 돈을 더 끌어다가 대학생들 등록금을 모조리 거저하고 뭐 식비까지 학생들은 좋아할 겁니다. 그건 누가 냅니까? 기업을 올리고 부자를 올리면 그러면 누가 이 다음에 세금을 냅니까?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결국에 가서는 퍼질수록 남쪽으로 내려가고 서쪽으로 갈수록 안 됩니다.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. 내가 나하고 같이 수업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같이 있었어요. 말하는 거 유일한 사회주의자입니다. 예. 근데 이번에 공화당으로 입 들어갔는데 힐러리에는 공화당의 골수파가 있습니다. 예? 전국에. 이 사람은 없어요.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. 안 됩니다. 이건 게임이 안 돼. 이제 보십시오. 힐러리가 계속 앞서더니. 네, 그리고 또 이 슈퍼 화요일의 관전 포인트 중에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? 히스패닉은 왜 그런 건지 작년, 4년, 3년 전에 오바마하고 붙었을 때 히스패닉이 78%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. 이걸 본 우리 공화당이 놀랐습니다. 이렇게까지 많이. 흑인은 뭐 90몇 프로가, 그건 이해가 가. 근데 78%나 되는 히스패닉이 가다니 우리가 뭘 잘못하는가. 이래서 애널라이즈 하는 김에 이따가 제프 푸시를 부인이 히스패닉이라 이 사람을 내세우자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제프 푸시가 흐리멍텅해서 안 됐고 예. 이번에 두 사람이 다 큐바 출신이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내 생각에는 마코 루비오를 부통령으로 끌어들이면 78%가 좀 붙어지지 않을까. 이게 전략 같은데요. 근데 마코 루비오가 잘해야 됩니다. 저 뒤로 떨어지면 네. 테드 크루스가 들어가는데 테드 크루스는 티파티에서 인도선 사람이라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극우파라 돼서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